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포켓K 김한석입니다. 24일 토요일 날 진행된 2차 전력 강화 회의에서 기존 1차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철회가 되고 3월 임시 감독 체제로 간다고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다시 밝혔는데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따른 K리그 팬들과 언론의 후폭풍에 눈치를 본 협회가 입장을 180도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2월 21일 열렸던 1차 전력 강화 회의가 끝나고 정혜성 신임 전력 강화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임시체제보다 이번에는 정식 감독으로 3월 안에 결정 짓겠다. 그리고 해외보다는 국내 감독으로 이렇게 비중을 하고, 또 현직에 있는, K리그 현직에 있는 감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현직에 있는 감독을 데려올 시에는 본인들이 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1차 전력 강화 회의 이후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1차 회의 이후 단 3일 만에 협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와 그리고 울산 HD 서포터즈인 처용전사가 공식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고 또 트럭 시위도 하면서 협회의 무능함에 강하게 언론을 표출하면서 국민들과 K리그 팬들의 그 불만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과 여론의 질타를 위식했는지 협회는 끝내 1차 회의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여론의 질타를 맞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만 협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계속 난리를 쳐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는데요. 예. 얼마 전에 또 지난 13일 이정효 프로축구 광주FC의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K리그 미디어데이 때 이정효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팀마다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있잖아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떤 축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는 이정효 감독님의 말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국가대표팀 운영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할 건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축구를 해왔는지 어떤 시스템을 꾸렸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유명하다고 데려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정효 감독이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기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명확한 프로세스 없이 한국 축구는 이런 식의 철학을 갖고 이런 현대 축구의 흐름을 갖고 있는 감독이 선임돼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마련을 둔 게 아니라 그냥 급급하게 지금 어떤 임시 감독이냐 정식 감독이냐 국내파냐 해외파냐 갈팡질팡 하다가 그냥 본인들 입맛에 맞는 빨리 분류를 끄기 위한 감독 선임에 있어서 어떤 철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전력 강화 회의 1차 브리핑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예? 정말 1차 브리핑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빠르게 축구협회는 본인들의 실수와 선택이 잘못된 거를 판단을 했는지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내용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3월 달에는 임시감독 체제로 간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고 선임을 하겠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홍명보 감독도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홍명보 감독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국가대표 감독 후보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다며 제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예전 생각도 나고 불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 위지와 상관없이 언론의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이름이 나왔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심히 좀 불편한 내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울산 팀을 맡으면서 홍명보 감독이 엄청나게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개막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언론이 나가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차출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본인이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게 좀 기자회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피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불안감 고조, 이 감독 한국 대표팀 제의받았다는 보도 나왔다 라면서 파비오 카나바로, 정말 유명한 이탈리아 수비수죠. 예. 이 카나바로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해당 보도가 국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예요. 그도 그럴 것이 카나바로 선수는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선수입니다. 명수비수였지만 감독으로서는 조금 평가가 많이 저하되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 커리어인 베네벤토에서 성적만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나바로는 지난 2022년 9월 베네벤토 지휘봉을 잡은 뒤 리그 7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강등권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2월 경질된 바 있다. 매체 또한 카나바로가 아직 지도자로서는 자신의 발판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베네멘토를 맡으며 설득력 없는 17경기를 보냈다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조심스럽게 차기 사령탑을 물색 중인데요. 지난 24일 열린 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 3월 A매치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노선을 다시 번복했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감독 선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론의 문매 때문에 그런지 일단 K리그 현직 감독은 임시 감독 후보에서 전부 다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5일 오세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거론되는 후보 중 현직 K리그 감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력한 후보로는 박항서 감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요게 사실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고, 우리가 3월 3일까지 태국전을 치를 때 감독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봤을 때는 급하게 국내 현직에 있는 감독이나 아닌 감독이나 이렇게 물색을 해가지고 3월 3일까지 감독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정식 감독을 등록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거는 협회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던 정혜선 위원장,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의 후폭풍을 맞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전력강화 회의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더 클린스만 이후에 협회가 더 질타를 받을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노선을 바꾼 것 같아요. 예.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정상적인 감독 선임의 기준을 선정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정말 전 협회가 이런 거를 보면 정말 협회 기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계속 위구심이 드는 게 이번 카나바로 이렇게 보도도 그렇고 대축에 자꾸 누가 정혜성 강화위원장이 언론과 브리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자꾸 내부적으로 축구협회에 있었던 어떤 회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유출이 되는데 그 안에 공공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협회 안에도 협회가 기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공공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카나바로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회의석상에 이런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새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새어나갑니다. 또 이 기사가 되게 흥미로워요. 정말 요거는 협회, 축구협회 모든 구성원이 바짝 긴장할 만한 어떤 기사인데, 자, 정몽규 회장 사퇴까지 가능할까? 축구협회 바짝 긴장할 내용 드디어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23일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나눈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날 유 장관은 한국 축구 대표팀 현 사태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님의 인터뷰를 따왔는데, 자, 유 장관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축구 대표팀 이슈에 온 국민이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를 체육 현장 관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승과 금메달을 국위 선양의 증거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 이젠 도전 과정의 원칙과 공정성이 스포츠의 핵심 가치라며 리더십이나 팀 정신 같은 단체 스포츠의 필수 요소가 허물어진 상황을 수수방관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시스템 정비 등 축구협회의 자율적인 회복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경고하든 제재든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대응 해법을 제시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23일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아시안컵 이후에 축구협회 행정과 정말 졸속 행정으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런 분노에 기름을 부었던 거는 정혜선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브리핑 때 뭐였습니까? 너무나 수준 낮은 브리핑, 기대 이하의 브리핑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분노를 더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문매를 못 이겼던 축구협회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제 차기 사령탑으로는 박항서 감독이 조금 유력하다고 언론에 조금 나왔는데 축구협회의 어떤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아까 이정효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어떤 감독을 데려오냐에 앞서서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협회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떤 위에서 찍어 누르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말 소신 있게 한국 축구에 있어서 감독을 선임할 때 어떤 그 감독의 철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감독을 신중히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축구협회 쪽을 향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이런 축구협회의 어떤 결정과 이런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축구협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네, 김한섭의 팩트 폭격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